시골살이나 전원 생활을 생각하신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터세나 발전기금 등에 대한 걱정을 무조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땅정보통 채널에서는 항상 주변 거래 내역들을 취합한 다음 주택의 손바뀜이 얼마나 일어나고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점도 꼭 짚어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을의 경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전원주택지를 조성해 분양된 곳이기 때문에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니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전부 공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보시면 자풀이 무성한 상태인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무성이 자란 자풀을 통해 현재 빈집 상태로 방치된 상태라는 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위치한 전원주택들의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고 2016년도에 대지를 매수하신 뒤 소유자분께서 직접 살기 위해 지으신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을 간단히 한 바퀴 돌아봤을 때도 정말 예쁘면서 품격 있는 주택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었고 마을은 무척이나 조용한 상태로 여러분께서 거주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마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현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상세한 주택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지로 진입하는 도로변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으로 위치한 강변에서부터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답답하지 않은 뷰를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집 앞으로 연결된 4m에서 5m 폭의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에 대해 지분 취득도 필요하지 않으며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더라도 무척이나 조용한 상태가 되며 주택의 상태에 비해 금액 자체가 너무나 저렴하다 생각되니 이건 취득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귀농 귀촌인을 위한 농장 지원센터도 위치하고 있으니 귀농 귀촌에 대해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뒤편에서 설명드릴 주소를 확인하시고 꼭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의 대지 경계를 따라 석축이 쌓아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안전을 위한 소화전 설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따라 식재된 수목과 자풀들이 관리되지 않고 무성하게 자란 상태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듯합니다. 마당으로 바로 진입 가능한 돌계단도 보이고 있고요. 돌계단을 통해 진입하시면 앞마당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사용하셨을 때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을 텃밭으로 활용하셨었고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기엔 좋아 보입니다. 바로 옆으로 나대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해당 물건과 관련이 있진 않지만 조금 더 넓은 텃밭을 원하셨다면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편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돌계단이 정식 출입구는 아닙니다. 주택 옆으로 또 다른 출입구도 위치하고 있으며 저곳을 이용하신다면 마당으로 주차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도로와 주택의 중앙으로 연석이 있으니 차량 진입판을 하나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420.3제곱미터 12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다는 주변 환경에 비해 토지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면적은 89.91제곱미터 27.1평이 되고 사용 승인날은 2017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식재된 소나무와 조경석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택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측면 부분으로 오시면 주택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외벽의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편에 다른 주택들과 확실하게 나눠진 필지 덕분에 별도 분쟁 사항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뒤편으로 오시면 과거에 거주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짐들이 보이고 있고 뒤편으로 LPG 가스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며 뒤편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전면부로 이동해 볼까요? 전기 계량기가 보이고 있고 우체통에 우편물들이 잔뜩 쌓여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진입하는 전면부로 목재 데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 구조의 기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 마감재는 사이딩 판넬로 이루어져 있고 창호는 PV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앞으로 설치된 목재 데크의 경우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됐고 목재 데크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전면부를 바라본다면 좋은 전망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붕 끝으로 마감된 물바지의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며 주택의 끝쪽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옆으로 위치한 낮이 상태의 토지와 경계 구분이 되어 있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공간으로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유류 보일러를 사용 중인 현황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빈집 상태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순 있지만 그에 따른 가격 하락과 이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을 몽땅 헐값으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은 무척이나 큰 장점으로 생각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물건지의 상세한 주소를 보시고 꼭 한번 임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주택 경계면 확인해 본 뒤 주변 환경과 정확한 위치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420.3제곱미터, 127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 분양이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경계면이 정확히 나눠져 있어 별도 측량을 진행하실 필요도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앞으로 연결된 도로를 보시면 전부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코너변으로 주차도 가능하긴 하지만 해당 주택의 코너변으로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주택의 아래편이나 측면으로 주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로의 폭을 살펴보시면 모두 4m에서 5m 폭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기에 도로 사용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 바로 앞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곳은 데크 공간이 되겠습니다. 데크 공간 또한 전부 주택에 포함되어 평가됐으므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전체 면적은 89.91제곱미터, 27.1평이고 경량철골 구조의 기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2017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건축된 지 약 6년 정도 지난 주택이지만 데크 공간에 조금의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외하곤 외부의 수리를 진행해야 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식재된 소나무 등 약 20주의 수목들과 조경석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으며 바로 앞으로 위치한 자풀이 무성한 면적의 경우 과거에는 텃밭으로 활용하셨던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거실 창문 기준 정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구조라 햇살을 가리거나 전망을 막는 건물이 없어 무척이나 좋은 현황을 보유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예쁘게 조성된 전원주택지 내부로 음식점과 카페 등도 위치하고 있으며 물건지 주변으로 축사가 없어 냄새 등에 취약하지도 않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날이 조금 흐린 편에 전국적으로 장마가 지속됐던 시기라 바로 옆으로 위치한 강변이 흙탕물이 됐지만 평상시에 흐르는 강변은 무척이나 푸르고 깨끗한 곳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IC와 군청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자세한 입지 분석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대구, 고령, 거창, 장수, 임실, 남원, 함양, 산청, 합천 등이 있고 거창군청까지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접근성이 무척이나 좋은 편이며 장수나 고령에선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어디에서 오시더라도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근처로 오시면 바로 앞으로 24번 국도와 1089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고 북서측 방향으로 거창 IC와 거창군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상태니 군청 방면을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듯하며 택배도 무리 없이 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실거주 환경은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을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합천호와 환강이 보이고 있고
평소에도 맑은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나오는 편에 뒤편으로 위치한 임야를 따라 등산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마을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앞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국도변으로 버스 정류장도 자리 잡고 있고 도로와 주택은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이니 도로 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윗단으로 카페와 음식점도 자리 잡고 있고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을 보시면 조금의 오차 범위로 인해 경계를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물건지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사찰의 경우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1881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749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1억 8,3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3,600만 원 폭락한 1억 4,6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1회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며 지금 최저 가격에서 한 번 더 유찰될 시 1억 1,7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3회차엔 9,3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건축비를 별도로 계산한 대지의 경우 평당 23만 원에서 38만 원대에 거래된 내역이 있으며 2016년 11월 달에 해당 물건의 대지가 전체 4,800만 원, 평당 37만 7천 원에 거래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평당 금액대로 진행되더라도 건축비를 포함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유찰이 진행돼 평당 92만 원이나 73만 원대로 취득하신다면 정말 좋은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420.3제곱미터 127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89.91제곱미터 27.1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기타 지붕, 제시외 건물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7년 3월 20일이고 등기 완료된 건물로서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도 없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매각 중인 모든 내용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평가된 토지 항목 중 비고란을 보시면 감안된 토지가액이 적혀 있는데 현재 모든 내용들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5,800만 원의 대지 평가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건물과 제시외 수목 그리고 조경서까지 모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소재 대야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정방형 완경사 대지로 현황상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남측과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전기설비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제시외 수목과 조경석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목재데크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점유관계를 알 수 없는 한 분이 전입되어 있는데 소유자분과 관계 있는 분으로 추정되고 대항력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7년 6월 20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여러분께 인수되지 않고 모두 소멸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니 금액적인 내용만 잘 생각하신 다음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는 아주 손쉬운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